생명을 싣고 달리는 구급차 응급의료 서비스의 모든 것. 구급차는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송 과정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구급차는 그야말로 생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의 역사는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의 구급차 개념은 1792년 프랑스의 도미니크 장나레가 전장에서 부상병을 후송하기 위해 개발한 마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65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본격적인 구급차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20세기 들어 자동차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대적인 구급차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급차 역사는 1958년 서울시 소방서에서 처음으로 구급차를 도입한 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1980년대 이후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구급차 내부에 다양한 의료 장비가 탑재되고 전문 응급구조사가 배치되는 등 현대적인 구급차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급차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형 구급차로 응급 환자의 기본적인 생명 징후 모니터링과 산소 공급, 기본 응급 처치가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급형 구급차로 심전도 모니터링, 제세동기, 정맥로 확보 등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한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급형 구급차로 기관 내 삽관, 약물 투여, 고급 심폐소생술 등 병원 수준의 응급처치가 가능한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급차 내부에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심전도 모니터, 혈압계, 맥박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를 위한 자동제 세동기, 호흡곤란 환자를 위한 인공호흡기, 외상 환자를 위한 고정용 보드와 경추, 보호대 등 다양한 응급의료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급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응급구조사의 존재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료진으로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심폐소생술부터 고급 생명구조술까지 다양한 응급의료 기술을 구사할 수 있으며 병원 도착 전까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 응급구조사는 기관 내 삽관, 정맥로 확보, 심전도 판독, 약물 투여 등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 생명구조술, 기도 확보, 지혈, 골절, 고정 등의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담당합니다. 효율적인 구급차 운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119 신고 시스템을 통해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으며 신고 접수 후 출동까지 평균 6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급상황관제센터에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고 가장 가까운 구급차를 출동시킵니다. 구급차 출동 시에는 우선순위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심정지, 의식불명,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는 최우선으로 출동하며 이 경우 응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통해 교통신호를 제어하여 신속한 이송을 도모합니다. 또한 헬기 구급대와의 연계를 통해 산간지역이나 교통이 정체된 지역에서도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학에서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과 효과적인 병원 전 응급처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심정지 환자의 경우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이 10%씩 감소하기 때문에 구급차의 신속한 대응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구급차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은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키며 이송 중에도 지속적인 생명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병원 도착 후 치료 성공률을 높입니다. 현대의 구급차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이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 의료 상담 시스템을 통해 병원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환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거 병력과 알레르기,
정보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구급차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구급차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응급 상황을 예측하고 병원에 미리 환자 정보를 전송하여 도착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구급차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구급차 전용차로 확보와 교통신호 우선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이송 지연은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구급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둘째,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응급구조사들이 최신 응급처치 기법을 습득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구급차 장비의 현대화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구급차 장비의 수준이 다를 경우 환자가 받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른 장비 구축이 요구됩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구급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ES 즉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시스 시스템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직접 구급차에 탑승하여 고도의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NHS 즉 내셔널 헬스 서비스 산하의 구급차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119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 대응 구급차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구급차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위한 것이므로 경미한 질환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응급환자의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 이용 전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응급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급차 이용 시에는 환자의 신상 정보, 증상,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등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구급차 도착 전까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구급차는 더욱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구급차는 응급구조사가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이송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또한 5G 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의료 상담 시스템은 병원 전문의가 구급차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응급 의료 물품 배송 시스템도 구급차와 연계하여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교통이 정체된 상황에서 드론을 통해 응급 의료 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을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종합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전문 응급구조사의 숙련된 기술과 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체계적인 운용 시스템이 결합되어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구급차는 더욱 효과적인 생명 구조의 도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구급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응급의료 안전망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